안녕하세요. 객주아재입니다. 오늘은 봉담 중흥 S클래스 아파트 6월달 입주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될 텐데요.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취득세가 대폭 인상됐잖아요. 2주택인 경우 8%, 12%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봉담 중흥 S클래스 수분양자분들이 입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관련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취득세 강화를 위해서 7월 28일자로 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첫째, 다주택자의 판단 기준이 1세대의 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그 가족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하고 결혼하지 않은 미모의 3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같은 세대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그 다음 따로 사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현재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둘째, 공공성이 높거나 또는 투기로 보기가 어려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가 되고, 그로 인해서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집을 보면 가정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게 이제 농어촌주택, 그 다음에 공공이라든지 지방 임대 재개발을 위해서 멸시시키려고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의 합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개시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는데요. 모든 주택이 다 되는 건 아니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만약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더 적용을 받게 되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넷째, 강화된 주택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냐 하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3.5%를 적용했는데 이거를 12%로 규제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투기수하고 관계가 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 좀비 소개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냥 정상적인 증여세, 취득세 3.5%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요, 다주택자하고 법인 취득세율 강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현행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이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1주택 주택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이면 12%, 4주택 이상은 12%가 되겠고요.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이라고 해도 1주택은 그대로 똑같지만 2주택이 되면 1에서 3%, 그 다음에 3주택이 되는 순간 8%, 4주택 이상이 되면 12%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증여에 대해서 취득세율 적용 강화가 됐는데 현행에는 3.5%였던 것을 조정 대상 지역 내 아까 말씀드린 3억 이상인 경우에는 12%, 그 외에는 그냥 정상적인 3.5%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질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1세대의 범위를 보면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인데 단 배우자하고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였고 그 다음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로 포함되느냐 했을 때는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외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외사항이 해당의 자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분가해서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월 175만 원이었습니다. 요거에 40% 이상 소득이 있고 분가했을 때는 별도 세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미성년자 있죠.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있고 충족을 하더라도 세대 1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한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가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된다면 부모 모실 자녀분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보냐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 방법은 부부가 공동 소유하면 한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을 산정하고요.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1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한 집을 공동 투자해서 5명이 만약에 한 집을 공동 투자해서 주택을 지분으로 갖고 있게 되면 이 주택 한 주택을 각자마다 한 주택씩 갖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동 투자하실 때는 이걸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5번째, 상속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5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5년이 만약에 지나면 어떻게 되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 갖고 있던 분 중에서 누가 되느냐가 이제 되겠죠.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채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더 내려가면서 되겠습니다. 그럼 6번째는요.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적용되는가 해서 분양권과 입주권은 취득세가 적용이 안 되죠. 취득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분양권과 입주권이 건물이 다 지고 아파트가 입주가 돼서 입주할 때 이제 실제 취득할 때 취득세가 적용이 되겠고요. 예전에는 분양권이 주택이 안 됐지만 2021년 7월 10일자 이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피스텔도 주택수 포함되는가?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포함이 안 됐지만 이후부터는 포함이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와 포함이 됐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됐고요. 아파트는 어차피 주택이었고 분양권은 아니었지만 분양권은 들어갔죠. 아파트 분양권은 포함이 됐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가? 그런데 취득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별로 건축물 취득세액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4% 적용이 들어가겠습니다. 10번째인데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세에 포함되는가 중과세율 적용되는가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수에 합산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과 대상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그 다음에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단 재개발 구역 등에서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4원년 주택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속주택 5년간 주택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1번째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사하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단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세율 8%를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종전주택은 3년 내에 팔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종전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과세되느냐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죠. 네. 13번째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준공 후에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해서 3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이 정말로 주택이 된 다음에,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이 돼서 들어간 다음부터 3년 내에 팔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는 것은 11번과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에 볼 수 있는가? 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적용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15번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시행일 이전이니까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2022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뭐 계약금 든 거, 그다음 계약했다는 어떤 확정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 종전주택은 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1에서 3%, 그 다음 4주택 이상인 경우가 4%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째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세율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는 1%, 그 다음에 6에서 9억 원 1에서 3%, 9억 원 초과는 3%, 근데 4주택은 4%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의 소유가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를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에서 가격에 따라서 3%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2주택, 조정 대상에서 주택을 2주택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지역이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 8%가 되는 거고요. 비조정 대상에 취득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1에서 3% 적용이 됩니다. 근데 3주택을 만약에 3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그게 비조정 대상이면 8% 적용을 받고요.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 12%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하고 4주택은 그냥 다 12%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용례를 보면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의 취득 시에는 1에서 3% 적용이 들어가고요. 그 1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 시에는 8%가 되겠습니다. 요 8%가 되겠죠, 위에. 그 다음에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주택을 취득하면 요거 8% 적용이 되겠습니다.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무주택인 분이 중흥 S클래스 아파트를 취득하시게 되면 1에서 3% 적용을 받으시게 되겠고요. 기존에 1주택에 있는 분이 중흥 S클래스 아파트를 취득하시게 되면 1에서 3% 적용을 받는데, 단 기존에 있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1년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되고요. 비조정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거나 주택이시라고 하면 3년 안에 파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주택을 팔지 못하시게 되면 다시 중과세 8%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2주택을 갖고 있는 분은
중흥 S클래스를 구입하시게 되면 무조건 12% 취득세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취득했을 때 1주택, 2주택, 3주택일 때 취득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